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 아들이 결혼을 했다라고 하죠. 14일 날 뭐 비밀리에 그렇게 가족들만 모셔가지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데 참 그 상대방이 누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의 아들과 이재명 집안과 이렇게 뭔가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싶은데 물론 뭐 지난번에 조민의 결혼식을 보면서도 저는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할지라도 조민의 어떤 그 가족과 이렇게 엮인다. 글쎄요, 뭐 저 같은 범인은 이게 도대체 뭐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뭐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그렇죠? 정신이 이제 조금 다른. 이재명 아들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만 이거 그냥 뭐 웃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 요도세자 이런 또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이준석이 했던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왕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이 완전히 뭐 조선 시대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지만 뭐 왕처럼 지금 군림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이 세자가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준석으로 인해서 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또 요도세자다 뭐 이렇게 불리는데 참 진짜 가지가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좀 얘기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 이재명의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김민석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김민석이도 낙마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그 사람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과 입시 아니겠어요? 그리고 부동산과 입시로 인해 가지고 무너졌던 게 문재인 정부였죠.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미 부동산 같은 경우는 터졌습니다. 바로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 원래 내정이 됐었던 오광수가 사의를 표했죠, 그렇죠? 이 오광수 같은 경우는 이제 차명거래, 차명으로 이제 그 부동산을 갖다가 돌려놨다가 뭐 이제 그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낙마를 한 상태이고요. 원래 이제 그 오광수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버틸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였던 반응도 그런 논란이 있었냐? 우리가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후보자 입장으로 가름하겠다라는 식으로 뭐 사임시킬 그런 생각이 없어 보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3일 정도 만에 결국에 이제 사의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바로 또 이제 입시와 관련된 게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예민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김민석 아들한테 터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국무총리 지금 이제 후보자인 김민석이가 낙마까지 하게 된다면은 연달아 지금 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다 낙마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재명 정부에 엄청난 지금 타격이 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민석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딱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조국보다 심하다. 조국보다 한 수 위다. 사실 조국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였습니까? 그때 뭐 인턴십 같은 거를 갖다가 뭐 조작을 한다든지 하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했다라고 하고 논문을만 이제 뭐 이름을 갖다가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요 내용이 고스란히 지금 김민석 아들한테도 똑같이 이루어져요. 어디 뭐 컨설팅이라도 받았나 봐. 조국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한테 받았으면 우리 민석이도 같이 이제 빵에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를 갖다가 보니까요. 첫 번째 나왔던 거는 이겁니다. 알고 계시죠? 김민석의 이제 그 고3 아들이 추진한 법안을 갖다가 공동 발의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아들이 이제 그 표절 의무 교육과 관련된 입법화 이거를 이제 그 자기 스펙으로 이제 썼던 겁니다. 뭐 문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살다가 여러분들은 무슨 뭐 스펙 대학 입시 같은 거 할 때 내가 법안을 같이 뭐 이렇게 발의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능이나 한 얘기겠습니까? 일반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초일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동아리 입법 초안으로 냈던 저 내용을 거의 그냥 글자 하나 제대로 바꾸지 않고 뭐 단어만 그냥 몇 가지를 바꿔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입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입법안을 갖다가 제출했었고 이게 실제로 뭐 통과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기에다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넣은 사람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바로 김민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조국보다 한 수 위죠. 조국은 스펙을 갖다가 조작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회의원이 국민들이 부여한 입법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그 입법권을 갖다가 지하들 스펙을 쌓기 위해 가지고 그 입법권을 이용했다. 야, 저는 이거 만약에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지금 벌써 뭐 대한민국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을 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회의원이 자기 입법권을 갖다가 아들 스펙 쌓기 위해 가지고 동아리 입법을 갖다 낸 초안, 동아리 고등학교 애들이 쓴 내용을 그거를 갖다가 고지고대로 법안을 갖다가 이렇게 제출하려고 했다라는 게 이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이고 두 번째가 가짜 스펙.
이것도 지금 조국한테 있었던 문제인데 김민석 아들한테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아들내미의 지금 경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홍콩대학교 연구 인턴 공동 저자. 야, 이거 많이 들어봤던 얘기인데 연구 인턴을 했고 그리고 공동 저자로 또 논문을 올렸다라는 것인데 홍콩대학이 아시아에서 뭐 손에 꼽히는 명문 대학이죠, 그렇죠? 그런데 홍콩대학이고 뭐 어디가 됐든지 간에 다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이제 그 인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고등학생을 갖다가 교수님이 인턴으로 쓴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교수님 미쳤습니까? 아니 뭐 인턴 구하겠다라거나 대학생들 널리고 널렸는데 자기 학생을 갖다가 데려다가 인턴으로 쓰면 되는 것이지 고등학생을 갖다가 뭘 안다고 얘를 데려와가지고 인턴으로 쓰겠어요. 하물며 홍콩 대학에서 인턴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갖다 데려가가지고 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애당초.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홍콩 대학에서 한국 고교생을 인턴으로 쓴다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아예 그냥 못을 박았습니다. 홍콩 대학 측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고등학생을 위한 인턴십은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드는 것이죠. 없다는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이 어디서 도대체 만들어내가지고 김민석의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자기 스펙에다가 저렇게 자랑스럽게 인턴십을 했다라고 적은 것일까? 그리고 그 인턴십 기간 동안에 이 아들내미가 또 뭘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고교 시절 공동 저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스펙까지 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 홍콩 대학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인턴십이 지금 없다는데 고등학생을 위한 인턴십이 없다라는데 어디서 도대체 김민석의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인턴을 했다라는 것이며 어디서 도대체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논문에다가 공동 저자 경력까지 넣을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허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조국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게 다 느껴지시죠. 여기서 이제 그 활용 정점이 뭐냐? 고등학생 기간 동안에 인턴십을 갖다가 하려면 학교를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학교를 갔다가 빠져가지고 학교에다 뭐 휴학계 같은 거를 내고 그리고 가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해당 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 측에서는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 자체가 어떻다? 허용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인턴을 위한 휴학이 허용이 안 돼. 그럼 어디서 도대체 이 김민석 아들 같은 경우는 휴학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인턴을 위해 가지고 휴학을 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지금 김민석의 아들내미가 다닌 고등학교가 공식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휴학계를 갖다가 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턴을 갔다 올 수가 있었을까? 이거는 마치 좀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정유라 씨를 둘러싸고 그때만 난리가 났었던 게 뭐였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승마를 갖다가 하면서 이제 학교 빠졌다. 학교 빠진 거를 출석한 것처럼 해줬다. 그게 이제 논란이 됐던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스포츠 하는 사람들 그게 뭐 배구가 됐거나 무슨 뭐 농구와 축구 뭐가 됐든지 간에 학교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원래 그랬었죠 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갖다 출석하는 것처럼 다 하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이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대회 나가고 이러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겠습니까? 아예 휴학계 자체가 존재를 안 한다. 라는데 인턴십을 위한 휴학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 휴학계를 갖다가 받아낼 수가 있었을까? 정유라 씨랑 지금 똑같이 문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종합해 봤을 때 김민석의 지금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첫째로 일단 조국보다도 한 수도 위다. 홍콩 대학에서 무슨 뭐 인턴십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의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거를 했으며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논문 공동 저자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공동 저자를 했으며 그리고 그 홍콩으로 가기 위해서는 휴학을 받아야 되는데 휴학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데 해외 인턴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휴학을 받아낼 수가 있었는가?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뭐였다? 아빠 찬스였던 거 아닌가? 아빠를 통해 가지고 휴학계를 받아낼 수가 있었고 아빠를 통해 가지고 없는 인턴십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이름을 올렸고 아빠를 통해 가지고 그 없는 인턴십을 통해 가지고 논문 공동 저자로 이름까지 올릴 수 있었고 아빠를 통해 가지고 고등학생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안을 갖다가 발의하는 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스펙까지 쌓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김민석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거 낙마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이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과 입시 두 가지로 전부 다 고위급이 이런 식으로 낙마하게 된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정부 흔들리는 수준이 아니라 1층, 2층 부수고 시작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층, 2층 부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물 무너지는 거죠.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재명 건물의 운명일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